네, 원의 방정식 지금 2페이지에 12번 중심이 1,5고 5,2를 지난다. 그러면은 이게 이런 얘기잖아요.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 원을 내가 이렇게 그렸을 때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이 원 위에 어딘가에 5,2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여기가 원의 중심 1,5고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을 찾을 수 있지 않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곧 이 원의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게 뭐였더라 하느라? 어떻게 했더라? x 증가했는데 그거는 기울기. 더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x 값끼리 얼마 차이 나나? 네. 얼마 차이 나죠? 4. 4 차이 나고 y 값끼리 얼마 차이 나나? 3이요. 3 차이 나죠? 이렇게 쓴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제곱 더해서 루트 이렇게 하는 것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다? 5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5. 그럼 반지름이 5 나왔고 그 다음에 원의 중심 알고 있으니까 원방 쓰면 되지. 그치? 성빈아 원방 뭐라고 써야 돼? 그게 뭐가 중요해? 중심이 나와 있고 반지름이 나와 있으면 원의 방정식 쓰면 되잖아. 아니 원의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니? 그냥 통째로 불러주라고 원의 방정식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반지름이 오면 이쪽이 5니? 25. R제곱이 와야지, R제곱이. 오케이, 성빈? 네. 너 숙제 안 했지? 숙제요? 토요일 프린트 안 풀었지? 했어. 왜 영원한테 물어봐? 아는 거. 그래. 자, 또 우리가 그 토요일날 했던 것 중에 질문하고 싶었던 거. 자기가 풀었던 프린트 보고 물어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8페이지에 20번? 8페이지에 몇 번? 19번, 20번? 자, 8페이지는 무슨 얘기였냐면 원과 직선이 서로 접한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게 이제 이런 거였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그래가지고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이 원에 이렇게 접하는 선을 하나 만든다면은 이때 우리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똑같다라는 게 생각나니? 접하려면 원의 중심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맞죠? 이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반지름이 똑같을 때 D하고 R이 똑같을 때가 바로 접할 때였죠. 그치? D라는 것은 방금 말한 원의 중심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고요. 이거는 당연히 뭐야? 그 원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으면 그때 이렇게 접선이 만들어졌었단 말이지. 그치? 자, 그러면은 하영아, 원의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고 싶은데 지금 19번 문제라면 일단 처음 할 일은 뭐예요? 얘를 어떻게 하는 거? 무슨 형으로 바꾸는 거?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그쵸?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혼자네. 그죠? x제곱은 그냥 쓰면 되고 자 y제곱 마이너스 6y니까 여기에 상수 얼마가 필요해 하영아? 플러스 9가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마이너스 8은 원래 있었고 넘겨버릴까? 마이너스 8 넘겨버리면 8 되고 여기 내 맘대로 9 추가했으니까 여기도 9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하영이가 해봐. 자 x제곱 플러스 뭐예요?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17. 자 그러면 이 원은 지금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3이고 반지름이 얼마짜리야? 루트 17짜리구나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반지름 R은 찾은 거니까 D를 찾으면 되죠. 원의 중심 0,3에서부터 직선은 요거네.
그죠? 그래서 요 직선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D 요거를 찾아가지고 그게 루트 17이랑 똑같다 하면 그게 접선이 될 조건이거든. 그치? 그럼 영원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요걸 구한다면 어떻게 될까? 루트, 기억해봐. 루트 하고 여기 안에다 뭐 넣었더라? 뭐였지? 직선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이 직선에 여기 요거 4하고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해서? 제곱해서, 그쵸? 16 더하기 1 요게 분모였고요. 기억 안 나? 절대값 한 다음에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 0,3을 요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되지? 해봐. 0,3을 요 식에다 대입하면 어떻게 돼? x에 0 넣은 거야. y에 3 넣고.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요 중심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인데 그게 아까 구한 반지름 루트 17이랑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접하기 위해서. 그쵸? 자, 그래가지고 얘랑 얘랑 같은데 그러면은 양변에다가 여기 지금 얘도 분모의 루트 17이니까 양변의 루트 17을 곱해주고 싶잖아요. 그럼 양변의 루트 17을 곱하면 좌변은 절대값 마이너스 3 플러스 k 요것만 남고 하느라 우변은 얼마가 될까? 17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 가지고 17이 된 거니까 이 안에 들어있는 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라는 친구는 진짜 17일 수도 있지만 얼마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17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자 여기에서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 플러스 k가 플러스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k 값은 뭐예요? 얼마 또는 얼마가 될까? 20 또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그쵸? 마이너스 3을 넘겨가지고 20 또는 마이너스 14 이렇게 k 값을 찾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했던 것 중에서 되게 많은 문제들을 어떤 개념으로 풀었었냐면 요걸로 풀었었잖아요. 자,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직선에서부터 이 원의 중심까지의 거리 자, 요 거리가 반지름보다 하느라 어때? 더 멀지. 그치? 그래서 D가 R보다 더 클 때, 요때는 지금 요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직선과 이 원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그쵸? 요게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 조건입니다. 만나지 않는다였고요. 그 다음에 이 직선이 조금 더 가까워져가지고 얘가 조금 더 가까워져서 한 여기쯤에 왔어. 여기쯤 왔어. 요렇게 왔어. 그럼 이게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D와 R이 어떤 상태? D와 R이 같은 상태. 그치? 성빈아, D랑 R이 같아지니까 몇 군데서 만났어요? 그죠? 한 점에서 만났고 한 점에서 만난다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지? 접한다. 그쵸? 접한다. 이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더 가까워져가지고 직선이 더 가까워져서 여기쯤까지 왔어. 이렇게 와버리면은 이거는 D가 R보다 더 어떻게 된 거예요? 작아진 거죠. 그쵸? 그러면 이때는 몇 군데서 만난다?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원과 직선의 관계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많이 계산해야 되는 거. 제일 자주 나오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 접하는 거. 접하는 게 가장 자주 등장하는 상황이니까 접한다라는 말을 보면 D랑 R이랑 똑같아. 이게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D랑 R이랑 똑같아. 그 다음에 경빈 20번이랬나요? 자, 이거는 그러면 C하고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하느라 보자마자 만나지 않아? 그러면 머릿속에 어떤 식이 떠올라야 돼? D가 R보다 크다. 맞아요. D가 R보다 크다가 떠올라야 돼. 직선이 멀리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R이 얼마인지는 그냥 보이네요. R이 얼마야? 5라고 하면 안 되지? 여기 5가 써 있으면 반지름 얼마짜리인 거야? 루트 5짜리인 거지. 루트 5. 자, 반지름 루트 5고요. 그 다음에 D를 계산해야 되는데 D는 점과 직선의 거리로 계산하는 건데 이 원의 중심이 영원아 몇 콤마 몇이니?
네. 아, 근데 이렇게 결석에 대한 책임 안 질 거야 이거? 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그러면은 자 우리는 이 점과 이 직선의 또 거리를 아까 전에 이 공식 있잖아 점과 직선 공식으로 써야 되겠죠 그죠? 우리 전여원 씨를 위해서 공식을 한번 써보면은 공식이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자 직선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점이 x1, y1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공식으로 이렇게 썼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거는 모든 도형 단원에서 아주 수시로 쓰는 공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럼 적용을 시켜봐요. 나 이게 직선이고 이게 점이야. 분모를 뭐라고 해야 돼? 그쵸 루트 9 플러스 1이니까 10이라고 쓰면 되겠네. 그 다음에 분자는 절대값 마이너스 3 뭐라 써져 있는 거예요? 어디가 3x 빼기 y 플러스 k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아니죠. 4 플러스 4죠. 그리고 플러스 K. 자 이것이 아까 우리 반지름 루트 5보다 어때야 돼요? D가 자 지금 우리는 만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D가 R보다 커야 됩니다. 요렇게 부등식을 써야 되지 그치? 자 그러면은 주혁아 이거 양변에 얼마 곱할까요? 양변에는 얼마 곱할까요? 루트 10을 곱하자. 그럼 좌변에는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얘가 5 루트 2가 되겠죠? 루트 10 곱하면은 이거보다 크다예요. 그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K가 5 루트 2보다 크대. 절대값을 씌운 게 얼마보다 커? 그러면 일단 요런 모양으로 범위가 생길까요? 요런 모양으로 생길까요? 사이값의 개념으로 생길까? 양끝값으로 생길까? 양끝값으로 생겨야 돼요. 그쵸? 5 루트 2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1 플러스 K 그러니까 K 플러스 1이 진짜 5 루트 2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K 플러스 1이 얼마보다 작을 수도 있어? 얼마일 것 같아? 마이너스 5 루트 2 그치? 마이너스 5 루트 2보다 작을 수도 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1만 이렇게 넘겨주면은 K는 5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또는 K는 마이너스 5 루트 2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요렇게 K의 범위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또 10조까지 풀었던 것 중에 잘 안 되는 문제 있었나요? 여기 15번. 이쪽에 15번. 자, 이쪽에 15번. 이쪽에 15번입니다. 3쪽에 15번. 3쪽에 15번. 요거. 이거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뭐 다른가? 이것도 요점과 요점 사이에 뭘 구하면 되는 거야? 어? 지름의 양끝점이구나. sorry. 지름의 양끝점이면은 이런 거죠. 원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서 지름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요 선분이 지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 지름의 양끝점이 마이너스 2,3이랑 4,5다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용하면은 이 원의 중심도 찾을 수 있고 반지름도 찾을 수 있잖아. 일단 이 원의 중심 요거는 이 두 점의 어디겠어? 딱 중점이겠죠? 그쵸? 이 두 점의 중점. 하늘아 중점 어떻게 찾지? 더해서 2로 나누는 거. 그럼 몇 콤마 몇일까? 얘와 얘의 중점은? 1,4 그쵸? 1,4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중심이 1,4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반지름 아니야. 그죠? 자 반지름 봅시다. 1, 4니까 얼마 차이? X좌표 3 차이, Y좌표 얼마 차이?
1 차이.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자, 그래서 반지름이 얼마구나? 루트 10이구나. 여기가 루트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윤이가 대답해봐. 이 원의 방정식은 뭐겠어요? 맞아요. 끝났죠? 네, 이렇게 지름의 양끝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된다. 나중에 왜 이쪽에는 2로 나눠져 있는 거야? 이거는 뭘 구한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중심을 먼저 찾아가지고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니까 바로 반지름이 나온 거고, 그죠? 요 문제는 지금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거리를 구해버린 거예요. 이걸 구하면은 그거는 원의 반지름이 아니라 뭘까? 지름이지, 그치? 지름이니까 2로 나눠야 반지름이 되는 거지. 맞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거는 여기가 1, 4고 여긴 어차피 2로 나눴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우리 결과랑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 앞에 빈칸은 얘랑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였으니까 여기는 2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1이고 4고 10이고 요렇게. 자, 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없어요? 주혁이 프린트 다 풀었나? 그래, 프린트를 주면 안 풀 것 같아서 책에다 다시 뒀어요. 다시 풀라고. 알았죠? 다시 풀고. 이 책이 지금 우리가 일단 베이직 셈하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들어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본 문제들을 가지고 한번 쭉 처음부터 시험 범위 끝까지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직 셈에 있는 유형 문제 가지고 다시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교과서 풀고 이렇게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빠르게 한번 시험 범위 끝까지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문제만 가지고. 그래?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넣지 말자 그래. 할 거 많은데. 원방부터 함수는 너무 많다고. 알지? 한마디씩 해. 자, 그러면 그 책에 지금 어디로 가냐면 1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0페이지. 9페이지까지는 토요일날 설명을 한 부분이고요. 10페이지 원의 접선, 요건 이제 토요일날 설명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 보면은, 자, 일단 원의 접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본 것처럼 접한다 그러면은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된다 그랬어? D가 R. 맞죠? 이게 가장 먼저 생각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D랑 R이 똑같아가지고 원과 한 점에서 만나는 그 선을 우리는 접선이라고 하는데, 이 접선을 찾는 공식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접선을 찾는 공식. 자, 그래서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 접선 찾는 공식이 요거예요.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원 위의 점, 그러니까 원 위의 점이라는 거는 접점, 여기 있잖아요, 요거. 접점의 좌표를 알려준 경우에 쓰는 공식이 요겁니다. 그래서 두 개 공식 모두 우리가 시험 보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중간고사 보기 전까지는 요 공식을 외워가지고 좀 써주면 좋겠고, 나중에까지 좀 활용도가 좀 높다 하는 거는 얘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아요. 근데 우린 지금 시험 공부하는 중이니까 요 두 가지 공식을 모두 외워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원이 요렇게 생겼고 기울기가 m이다. 요렇게 기울기를 정해줬을 경우에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요렇게 쓸 수 있대요. 자, 기울기가 m이니까 mx, x의 개수 기울기 자리에 들어갔고, 그 다음에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하면, 그러면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기울기가 m이면서 이 원에 접하는 두 개의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한 번에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공식 외우자.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입니다. 자, 여기도 한번 해볼까? 요렇게 되어 있고 기울기가 3이에요. 그럼 방금 5초 전에 하느라 y는 뭐라 그랬지? mx 풀마 r 루트 뭐였더라? m제곱 플러스 1. 맞죠? 이렇게 돼 있는 공식.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면 m자리에 얼마 넣을까? m자리에 3 넣자. m자리에 3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m자리에도 3 넣을 거고, 여기 r자리는 얼마 넣어야 돼? 반지름이니까 1 넣어야 되겠지. 그죠? 1 넣어가지고, 자, y는
3x 풀마 자 이거 어차피 1이니까 무시하고 요거 얼마 돼요? 루트 몇 돼요? 10 그쵸?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공식이 갖는 좀 한계가 있어요. 한계.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이 공식은 잘 생각해봐. 이 공식은 자 지금처럼 원이 딱 중심이 0,0에 있을 때만 쓸 수 있어요. 원의 중심.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 놓잖아? 그럼 이 공식을 못 써. 그럼 공식도 막 평행이동 시켜서 써야 돼. 그래서 자 이렇게 원의 중심이 0,0에 있을 때는 이 공식을 쓰는 게 제일 빠르긴 하니까 외우긴 외우는데 그럼 0,0에 없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0,0 말고 중심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때는 그러면 접선을 어떻게 찾을까? 그래서 공식을 사용하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2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봐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는 방법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공식을 못 쓰는 문제도 이 방식으로 풀 수 있다. 자 먼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을 하나 우리가 씁니다. 직선을 하나 설정할게요. 주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뭐라고 쓰면 될까?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 2x 하고 뒤에 뭔가 붙어야지 그치? 그래서 뒤에를 뭐라고 붙이면 좋을까? 플러스 뭐 어떤 문자를 쓰든 상관없는데 보통 우리는 k로 많이 붙여줘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라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하나 설정을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생각해봐. 우리 원하는 건 이거야. 이 원하고 이 직선이 어땠으면 좋겠다? 얘네 둘이 접했으면 좋겠어. 접선이 됐으면 좋겠어. 그죠? 접했으면 좋겠으니까 자 아까 접선이라 그러면 아까 하영이가 말했던 거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D가 R이다가 제일 먼저 떠오르잖아.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 K 값을 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일단 경빈아 R은 벌써 알잖아. R은 얼마지? 그쵸? 원의 방정식 나와 있으니까 R은 루트 3인 거 내가 벌써 알고 있어. 그럼 뭐만 구하면 돼? D만 구하면 돼. D. 그치? 여원아 여기서의 D는 뭔데? 무슨 개념인데 D는? D는 원래 거리잖아. 뭐와 뭐 사이의 거리를 지금 우리가 D라고 한 걸까? 원의 중심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원의 중심이 지금 몇 컴마 몇이에요? 몇 컴마 몇? 말 좀 해줘. 아 원이 지금 이렇게 써 있을 때 원의 중심을 모른다고? 자 성빈아 한 수 가르쳐 줘라. 자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0,0요. 어? 0,0요. 그렇지. 평행이동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잖아 영원아. 그러면 중심은 0,0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 0,0이라는 중심과 0,0과 그 다음에 우리가 설정한 요 직선 있죠? 요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근데 거리 공식을 쓸 거니까 하윤아 어떻게 써놓는 게 좋겠어 이거? 0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y 플러스 근데 이왕이면 부호가 플러스인 게 더 좋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애들을 1로 넘기는 게 좋겠죠? 그럼 뭐가 될까? k EX 플러스 Y 마이너스 K는 0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요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D가 되는 거지, 그치? 그걸 구해가지고 그것이 반지름 R이랑 똑같습니다 해버리면 K를 찾을 수가 있고요. 그렇게 K가 나오면 그게 이 문제의 답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식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이렇게 원래 접선의 개념을 가지고 직선을 찾으면 돼요. 자 계산해볼게. 0,0과 요거 사이의 거리니까 자 거리 D는 루트 4 더하기 1분의 절대값 자 00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K만 남아요. 이것이 아까 D랑 R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얼마랑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양변에 얼마 곱할까? 루트 5 곱하자. 여기 늦게 와. 저 놀았어요. 아니
내가 아까 낮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카톡방 확인하러 또 문자도 보내고 세 개를 다 씹었어? 자, 그래서 루트 5를 곱하면요 절대값 마이너스 k가 루트 15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k 값은 몇 개 나온 거야? 2개 나온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마이너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 거고요. 따라서 이 문제 답은, 자, 우린 직선 구하는 거였잖아. 그지? 여기에서 k 자리에 들어갈 게 요거구나 라고 찾은 겁니다. 여기다 요거 집어넣어가지고 쓰시면 돼요. y는 마이너스 2x 풀마 루트 15 요렇게. 자, 지금 요거 2번 풀었던 요 과정 있잖아요. 요 과정을 잘 보고 그 밑에 3번 있죠, 3번. 3번 문제를 요 방법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공식 쓰는 거 말고 요 방법으로. 그래서 3번 문제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으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요 자리를 마이너스 1로 놓고 시작하면 되겠지, 그치? 요 자리를 마이너스 1로 놓고 3번 문제. 자, 3번 문제 한번 해보자. 다들 잘했네요. 다 맞았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풀마 루트 10 요게 3번 답이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 찾는 공식. 자, 요겁니다. 요거 어떻게 쓰는 공식이냐면 만약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는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점 1,2에서의 접선이다. 그럼 이제 이런 거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원이 있는데 이 원 위에 여기에 1,2가 있는 거야. 이렇게 1,2라는 점이 있어. 그러면 1,2를 접점으로 하는 접선을 이렇게 그는 거예요. 이렇게.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느냐? 접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어떻게 찾느냐? 그걸 알려주는 공식이 요거거든요. 근데 공식을 잘 보면 요게 x1, x라고 되어 있죠. x1, x. 이거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x1은 숫자를 갖다 집어 넣으란 얘기고 x는 그냥 x예요.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 자 1,2가 접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자 x제곱이니까 x가 원래 2개 곱해져 있었는데 x 2개 곱해져 있던 것 중에 한 개만 얼마로 바꿔라? 1로 바꿔라. 마찬가지로 y제곱, y가 2개 곱해져 있었는데 y 2개 중에 한 개만 얼마로 바꿔라? 2로 바꿔라. 그쵸? 그럼 어떤 식이 나오겠어? 자, x 하나가 1로 바뀌니까 그냥 x가 될 거고 y 하나가 2로 바뀌니까 플러스 2y가 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접점을 알고 있을 때 접선을 찾는 공식인데 이 공식은 활용도가 왼쪽에서 얘기했던 것보다 좀 더 높아요. 왜 활용도가 높냐면 얘는 중심이 0,0이 아니어도 조금만 바꾸면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 자, 만약에 x-1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5 라는 원 위의 점 2,4에서의 접선이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요를 또 어떻게 썼는지? 하윤이 기억 안 나니? x 플러스 2y? 그럼 아까 거랑 똑같잖아. 자, 봐봐. 조금만 변형시키면 돼. 아까 전에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x제곱, x가 2개 곱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1로 바꿨죠. 그럼 지금 어떻게 하냐면 자, 이번에는 뭐가 제곱이야? x-1이라는 괄호가 2번 곱해져 있죠. 이렇게 돼 있고 y-2라는 괄호가 2번 곱해져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그럼 거기서 요 2개의 괄호 중에서 요 괄호 하나만 x를 얼마로 바꿔? 2로 바꾸는 거야. 요거 하나만 2로 바꿔주고 또 괄호 2개 y-2라는 괄호 2개 중에서 또 하나만 뭘로 바꿔? 4로 바꿔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결국 이 앞에 있는 괄호는 얼마 돼요? 첫
번째 가로는 2 빼기 1이니까 그냥 1이잖아. 맞죠? 첫 번째 가로 안 써도 돼. x-1이고 두 번째 가로는 4 빼기 2니까 2가 됐잖아요. 2를 분배시켜가지고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5다. 한번 정리해주면 돼요. x 플러스 2y는 10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0,0이 중심이 아니어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더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공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자, 한번 해볼게. 그러면 요 밑에 있는 6번 볼게요. 6번. 너무 쉬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 위의 점 1,1이래. 어떻게 할까, 주혁아? 방금 했던 것처럼. 자, 접선 구하라 그러면 x 두 개 중에 한 개를 1로, y 두 개 중에 한 개를 1로. 그럼 어떤 식이 나와? x 플러스 y는 2 이런 식이 나오지. 끝. 이게 끝이야. 이게 접선이야. 그러면 도연아 7번도 자 x제곱 x 두 개 중에 한 개를 얼마로? 1로. y 두 개 중에 한 개를 3으로. 그럼 뭘까?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자, 이게 접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는 접선 중에서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 이게 나옵니다. 자, 책의 11페이지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이제 접선 중에서 제일 우리가 구하기 조금 까다로운 게 이 원 밖에 있는 점에서 그은 접선이거든요. 그럼 이런 거지.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점이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거야. 그럼 이 점에서부터 이 원에다가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그러면 요렇게 하나 접선을 그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도 그을 수 있을까? 요렇게도 하나 접선을 그을 수가 있어서 우리는 답을 몇 개 찾을 수 있어요? 2개 찾을 수 있지. 그치? 자, 그런데 이 2개의 답을 찾을 때도 접선하면 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개념으로 풀 거예요. 접선하면 뭐지? 뚫어졌어요. 지은쌤 건데. 이것도 아까 이건 얘예요. 아 그래? 원래 저렇게 되어 있었어요. 아닌데? 진짜예요. 약간 벌렁달랑. 야, 이 빔 프로젝트 만지지 마, 얘들아. 어? 야, 엄청 아끼는 템이란 말이야. 어? 초점도 다 나가 있던데 누가 돌렸어 이거? 응? 누가 빨리 자수해. 어? 아니요. 서로 쳐다보고 있어. 자, 그래서 뭐 물어봤지? 그래, 접선. D는 R 맞아. 이것도 D는 R로 풀 거예요. 자, 어떻게 푸냐면 이제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뭐 이 점을 뭐 우리가 뭐라고 할까? 숫자로 할까요? 여기 있는 걸로 할까요? 2,0이라고 할게요. 이 점을 2,0이라고 하고 잠깐만요.
자,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요 원의 방정식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이 원은 지금 중심이 얼만가? 원방이 요거니까 0,0이죠. 그리고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으면 요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그죠? 이게 반지름 1이겠지. 반지름 1이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이 요 점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랑 어때? 같아야 돼. 그치? 그쵸? 자,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제 이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잡는 거예요. 이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나가는 직선이야? 2,0을 지나가는 직선이죠. 이런 거 어떻게 잡더라? 기울기를 지금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기울기 모르지? 기울기 모를 때는 기울기를 m이라고 생각해봐. 기울기가 m이면서 2,0을 지나가는 직선이다. 그럼 어떻게 썼더라? y는 다시 m 괄호죠. m 괄호 하고 뭐라고 썼다? x 마이너스 2 맞아요. 이렇게 썼죠. 기억났어? 자, 그러면은 됐어. 이제 우리는 계산하면 돼요. 이제 우리 할 일 뭔가 봐봐. 이 직선이랑 이 0,0 사이의 거리를 구해가지고 하느라 그 거리가 얼마하고 똑같다. 그렇지. 접선하면 계속 머릿속에는 D는 R이야. 그러면 방금 말한 요 0,0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가 D잖아. 그러니까 그 D가 R, 반지름하고 같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구해볼게요. 0,0이랑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식을 조금 정리할게요. mx-y-2m은 0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놈이랑 0,0 사이의 거리, 자, 거리 D 써보자. 영원히 해보자. 점과 직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자, 루트 요거 0,0이랑 여기 맨 밑에 직선이랑. 잠시만요. 하나 더 돼요. 봐. 너무 추운데 이거. 잠시만. N제곱 m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절대값 M 이 식에 이 점을 넣어. 왜요? 그게 공식이야. 0 그래, 0. 이것도 0. 그럼 뭐만 남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m만 남잖아. 그치? 자, 이게 지금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한 거고, 그것이 도연아 누구랑 같으면 된다? 반지름 얼마? 아, 이상한 소리 내면 1이랑 같으면 된다. 이렇게. 그쵸? D는 R이니까. 맞죠? 자, 이렇게 쓰시고 이제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계산해보라 그러면 되게 막 선생님 이걸 어떻게 계산해요? 막 그러는데, 이 지금 루트하고 절대값하고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제곱 맞아요. 그렇죠? 제곱하는 겁니다. 일단은 얘가 분모에 있어서 보기 싫으니까 양변에다가 루트 m제곱 플러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자, 이렇게 만들게요. 양변에 요걸 곱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하영이 말대로 양변을 제곱해버리는 거야. 그죠? 여기도 이렇게 제곱해버리고 여기도 이렇게 제곱해버려. 그럼 이쪽은 그냥 마이너스 2m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아니지? 플러스 제곱을 했으니까 4m제곱이 나올 겁니다. 그죠? 4m제곱 제곱했으니까 마이너스 사라지고 4m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뭐가 돼요?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그럼 m제곱 넘기면 어떻게 돼? 3m제곱이 1인 거니까, 그러면 m제곱이 3분의 1이니까, 자, m값은 뭐야? 그냥 루트 3분의 1 하면 안 되고 뭐가 앞에 꼭 붙어야 될까? 풀마 루트 3분의 1이 붙어야 돼. 그리고 요거는 또 뭐도 필요한 모양이야? 유리화도 필요해. 그래서 풀마 3분의 루트 3 요렇게까지 찾으시면 기울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우리는 직선을 찾는 거잖아요.
직선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찾아놨던 요거 있잖아요. 요게 직선이었잖아요. 요게. 그지? 여기에다가 m자리에다가 뭘 넣어서 방금 찾은 얘를 집어 넣어가지고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답을 몇 개 써야 될까? 2개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직선은 자 여기 m자리에 3분의 루트 3이 들어갔다. 그러면 3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3 요렇게 하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그 어디니? 11번 푼 거예요. 11번. 그래서 11번 문제에서는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그랬잖아요. 11번이 아닌가? 원 위에 화장실 한번 갔다 왔어요. 갔다 오세요. 11번에 아무튼 답이 요겁니다. 답이 11번의 답이 요거고 요 방법 한 가지만으로 풀도록 할게요. 뭐 두 가지 방법으로 풀라고 되어 있는데 요 방법 한 가지만으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 했던 내용을 가지고 그 페이지에 있는 다른 문제들도 한번 해볼게요. 그 밑에 12번 지금 했던 과정을 잘 따라서 12번 한번 해보자. 처음 출발은 요거 잘 잡아주면 돼요. 요거 그치? 지금 12번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0에서 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마이너스 2 대신에 플러스 3을 넣고 출발하면 되겠죠. 그쵸? 12번 한번 해봐.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양변을 또 뭐 해준다? 제곱해준다. 그치? 제곱해준다. 자 이렇게 제곱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9m제곱이 될 거고요. 이쪽은 좀 전에 말했잖아. 루트 2가 그냥 제곱이 돼서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m제곱 플러스 1이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 그러면은 요거 분배해가지고 2m제곱 넘겨주면은 7m제곱이 2가 되는 거죠. 7m제곱이 2가 돼요. 그러면 m제곱은 얼마야? 7분의 2잖아. 그쵸? m제곱은 7분의 2예요. m제곱이 7분의 2면은 m 뭘까? 풀마 루트 7분의 2가 되겠죠. 이렇게 그치? 그럼 요 유리화 시켜주면은 루트 7분의 얼마야? 풀마 붙어 있고 루트 14 이렇게 되겠지.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화를 시켜주면은 7분의 루트 14 이렇게 되겠네. 7분의 루트 14. 그죠? 자 그러면 이 m 값을 우리가 맨 처음에 설정했던 여기다가 혹은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맨 위에 거에다 넣을게요. 맨 위에 거에다 넣으면 y는 7분의 루트 14x 플러스 7분의 3 루트 14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은 마이너스 7분의 루트 14 x 마이너스 7분의 3 루트 14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답이 여러분 요런 모양으로 써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요 모양으로 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낼 때 요렇게 쓰기도 하고 요렇게 쓰기도 하는 거니까 요런 모양으로 써져 있더라도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되겠지. 요런 모양으로 한번 써보면 m자리에 7분의 루트 14가 들어갔으니까 7분의 루트 14 x 마이너스 y 플러스 7분의 3 루트 14는 0 이렇게 되겠고 자 그럼 여기다가 7 곱해주면 보기 좋겠네요. 루트 14 x 마이너스 7y 플러스 3 루트 14 뭐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아니면 얘는 좀 더 깔끔하게 뭐 쓸까? 루트 7로 나누면 더 깔끔한가? 그냥 냅둘까? 루트가 너무 많은데? 루트를 좀 줄일 수 없을까? 제곱합시다. 제곱. 이거 제곱하면 너무 깝깝해지잖아. 얘를 7분의 유리화 루트 7 루트 7분의 루트 2였으니까
이게 보기에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막 써 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좀 간단하게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94를 곱하고 7. 좋은 방법. 루트 14를 곱하고 7로 나누면 얘는 14가 됐다가 7로 나누니까 얼마가 돼?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다 루트 14를 근데 그러면은 얘가 분수가 되네? 그죠? 그러면은 뭐가 되니? 2분의 7 루트 14가 되나? 이 숫자가 너무 두려워지네. 잠깐만요. 하면 돼요? 응? 객관식으로 나온다면 뭐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제일 간단할 것 같네요. 보기 중에서 찾는다면. 그래서 아까 전에 m 값이 루트 7분의 루트 2였잖아요. 루트 7분의 루트 1을 m 자리에 그대로 넣어준 다음에 이렇게 m 자리에 넣어준 다음에 루트 7을 한번 곱해준 거죠. 루트 7을 한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루트 2가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루트 2를 다시 한번 곱해주고 그래가지고 요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럼 아까 전에는 여기가 식이 요거랑 다르네? 잘못됐나 계산이? 아까 하윤이가 설명할 때 여기로 넘어가면서 루트 14를 곱하고 7로 나눠요 라고 했던 거죠? 그쵸. 근데 내가 그걸 2로 나눈다고 생각했네. 맞네. 그러면 이게 7로 나눠주면 여기 이렇게 없어지는 거니까 얘랑 똑같은 식이 되네요. 그쵸? 제 말 맞았나요? 맞아요. 하윤이 말이 맞았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요 모양으로도 답을 쓸 수 있어야지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골라낼 수 있으니까 아까 전에 찾았던 m 값 있잖아요. m 값 요거를 요 값을 그대로 요 식의 m 자리에 여기다 m 자리에 집어넣고 걔를 제일 보기 좋은 모양으로 정리하면은 요렇게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보통 객관식 문제에서는 요 모양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답은 요렇게 된 거 하나랑 또 하나는 얘랑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2x 플러스 루트 14x 루트 14y 플러스 6은 0. 자, 요렇게 두 가지를 답으로 써놓읍시다. 직선의 방정식으로는 요렇게 두 가지고 그 다음에 1차 함수 형태로 쓰면은 요렇게 두 가지고 이런 식으로 답을 쓸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여러분 새로 받은 교재에 그리고 우리 베이직세는 129까지 끝내는 거였잖아, 그치? 베이직센 풀던 거 129까지. 하윤이는 131까지 다 했니? 안 갖고 왔어요? 베이직생 갖고 온 사람들은 129까지 도장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새로 받은 교재 시험 대비 교재는 지금 여기가 11이었나요? 11까지 처음부터 11까지 끝내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준 교재는 답지를 내가 따로 뽑아놨거든요.